축산, 검협전. 25화 외수 주매. 도균이 주매와 2번 조하고 주매가 법원을 3번 농락하네. 한편 거짓말을 둘러대고 황학루를 빠져나온 도균은 법원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쾌재를 부르며 주매가 알려준 강가 약속 장소로 향했다. 3리쯤 가니 강가 모래언덕에 지난번 그 작은 배가 보였다. 곧 사부를 만난다는 생각에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달려갔는데 빈 배였다. 아무리 둘러봐도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한 발 늦었구나. 이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그때였다. 벼랑간 왼손이 도균의 허리를 잡아 번쩍 들어올리더니 두어 번 빙그르르 돌리고 휙 내던졌다. 이놈, 썩 비켜라. 도균은 사장 넘게 붕 떠올랐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혼비백산한 상태로 내동댕이 쳐져 초주검이 되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황학루에서 본 화상인 줄 알고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상대 힘이 워낙 강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조심원에게 무공을 배워 부쩍 발전한 덕분에 내던져지는 순간 당황하지 않고 솔개가 날개를 펴듯 두 팔을 뻗어 균형을 잡으며 사뿐히 내려앉았다. 무사히 착지해 상대를 확인하니 꿈에 그리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불진을 든 여승이 함께 있었다. 인자해 보이는 여승은 은빛 눈썹에 눈빛이 형형하고 낯빛에 붉은 기가 감돌아 깊은 내공이 느껴졌다. 도균이 한달음에 달려가 인사를 올리려는데 노인이 먼저 입을 뗐다. 어떤가? 내가 보기에는 심성이 바르고 자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선배님, 법안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도균이 노인에게 넙죽 절을 올렸다. 사부님, 이쪽은 울령산 백운 대사다. 얼른 일어나 인사 올리거라. 도균이 정중히 예를 취하자 백운이 발레로 답했다. 사부님 조남이 어찌 되시는지요? 나는 송산 1호 외수 주매다. 내 근본이 심오해 그릇된 길로 들어서기 전에 내 문화에 거두려고 한다. 특별한 인연이니 가벼이 여기지 마라. 내 평생에 제자를 딱 하나 거둬 독법과 검수를 전수했는데 열을 가르쳐봐야 셋도 받아들이지 못하더구나. 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 내 앞날은 내 노력 여하에 달렸느니라. 거처에 돌아가 떠날 채비를 하고 엿새 후에 이곳에서 만나 같이 떠나도록 하자. 백운과 나는 추운수의 요청으로 성도에 가서 할 일이 있다. 너는 일단 청성산에 데려다 줄 터이니 귀등과 함께 지내고 있거라. 내 친구 녀석은 배우려는 마음은 진실하다만 내 제자로 거둘 제목도 아니고 나와는 인연이 없으니 함께 갈 수는 없다. 돌아가거든 그 친구에게 당장 성도에 갈 필요가 없다고 전해라. 먼저 집안일을 잘 정리하고 내년에 의창 3류동으로 승려 질범을 찾아가면 된다. 만약 질범이 안 받아주거든 내가 보냈다고 말하면 될 것이다. 아참, 조심원이 질범의 제자이니 조심원이 서천팔마에게 쫓기다가 내년 단오에 놈들의 소굴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말도 전하라 해라. 혼자 가면 아무래도 위험하니 무조건 가서 거들어야 할 것이야. 황학루에서 너를 눈독 들인 화상은 금신 낳은 법원이란 놈이다. 원래 내 사제 석도인의 제자였는데 사파에 빠졌지. 그놈이 계속 쫓아올 텐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할 것 없다. 돌아가다 마주치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치거라. 이랬날 새벽 이곳에서 보자꾸나. 꼭 너 혼자 와야 한다. 오늘은 이만 가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백운과 주매는 방금 전 우연히 여산 부근에서 만나 자은사 이야기를 꺼냈다가 두 사람 모두 염선을 통해 추은수의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던 중 주매가 느닷없이 새 제자를 거두었다고 자랑하며 다짜고짜 백운을 끌고 왔다. 그러고는 실력과 담력을 시험한다며 도균을 보자마자 번쩍 들어올렸다가 내동댕이 쳤다. 이때 도균은 조금 놀라고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위기를 모면했던 것이다.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줌에는 도균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백운이 일단 울령산에 돌아가야 한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 줌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법원을 골려주러 갔다. 도균이 허월 집에 도착할 무렵 저 멀리 누군가를 찾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법원이 보였다. 곧이어 좁은 골목을 나와 강가를 따라 걷던 주매가 비틀거리며 법원을 들이받았다. 법원이 민첩하게 피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피하지 못해 자빠질 뻔한 데다 토사물까지 뒤집었었다. 낭패한 꼬락서니가 아주 우스꽝스러웠다. 도교는 두 사람이 검술 대결을 펼치면 정말 볼만하겠다고 생각하며 은근히 기대했다. 이때 누군가 넋놓고 있던 도균 어깨를 툭 쳤다. 뭘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야? 내가 한 말을 잊었어? 사부 주매였다. 분명히 20장 이상 멀리 있었는데 어느 틈에 바로 등 뒤까지 왔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뒤로 돌았을 때 주매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고 자신을 발견한 법원이 다가오기에 황급히 골목으로 뛰어들어갔다. 다행히 허월 집이 코앞이라 훌쩍 담장을 뛰어넘어 방으로 들어갔다. 허월이 방에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까닭을 물었으나 대충 얼버무리며 대화하기를 꺼렸다. 그저 자신은 사천에 갈 수 없으니 내일 당장 도균 혼자 떠나라고 하였다. 도균은 내심 사부의 선견지명에 탐복하며 주매의 말을 전했다. 아오, 축하하네. 길을 떠나기도 전에 대단한 검선의 제자가 되었군. 나는 어르신 말씀대로 협승질범을 찾아가겠네. 한데 내가 그분 문화에 들어가 검선이 될 복이 있을지 모르겠군. 도균은 허울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라 다시 물었지만 끝내 자초지종을 듣지 못했다. 추궁하는 것 같아 더는 묻지 않았지만 허울의 태도는 확실히 이상했다. 허울은 다음 날부터 바쁘게 처리하던 일을 내려놓고 매일 도균과 함께 주변 명승지를 유람하러 다녔다. 도균이 떠나기 전날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실컷 먹고 마셨다. 정답게 담소를 나누다 보니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였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닭울음 소리가 들렸다. 밤이 긴 겨울날이라 동쪽 하늘은 아직 어슴푸레했다. 도균은 사부와의 첫 약속에 늦지 않고 진심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 동이 트기 전에 미리 강가에 나가 사부를 기다릴 생각이었다. 허월은 도균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며 강가까지 배웅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도균은 사부가 허월과 인연이 없다고 한 말이 혹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런데 허월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 형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아우는 도울 생각이 없는 것이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새 내가 근심이 많아 보인다고 여러 번 묻지 않았나? 사실 이 어리석고 못난 형이 위험에 처했다네. 아우 실력이 나보다 뛰어나기는 하나 내 원수의 적수는 되지 못하니 말하지 않은 것이라네. 한데 문득 어르신이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 나와 인연이 없다고 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으니 어쩌면 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침 오늘 아침에 원수와 대결하기로 한 장소가 강가라네. 자네도 그곳에서 사부를 만난다고 하니 배웅도 할 겸 쫓아가서 어르신에게 도와달라고 할 생각이었어. 그동안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는데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라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절박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렸어. 곧 날이 밝을 테니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네. 내 목숨은 아우에게 달렸으니 부디 어르신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도균은 허울의 부탁이 너무나 간곡해 사부의 뜻을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승낙했다. 그러고는 누구와 어떻게 원수를 졌는지 자세한 사정을 물었다. 허울은 지붕 너머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보고 일단 강가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두 사람은 짐과 은자를 챙겨 집을 나섰다. 먼 길이 아니라 여명이 밝아올 무렵 강가에 도착했다. 이따금 큰 물결이 밀려와 강둑에 차가운 물방울을 흩뿌릴 뿐
아직 인기척이 없고 고요했다. 작은 배도 사람도 보이지 않으니 두 사람은 일단 바위에 걸터 앉았다. 한겨울이지만 그나마 따뜻한 남쪽이고 연일 날씨가 화창한 데다 두 사람 모두 무술인이라 그런대로 견딜 만하였다. 허월은 강가에 자리를 잡고서야 지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